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두 챕터 있죠? 한국사의 바른 이해부터 해갖고 이제 선사시대하고 국가형성 되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서 미흡함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다음은 역사의 본질에 대한 견해이다. 이와 일치하는 활동은. 그래서 우리 주관적 의미의 역사, 객관적 의미의 역사 이런 얘기 했었죠. 기록으로서의 역사, 사실로서의 역사 이런 얘기. 모든 역사는 현대의 역사로서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해서 자, 대화이다.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이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 누군가의 의견이 들어가고, 그죠? 뭔가의 어떤 주관적 의견이 들어간. 다시 말하면 이건 주관적 의미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건 기록으로서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하죠. 기록으로서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하고요. 자, 한번 볼까요? 청계천 보건공사에서 발견된 유물을 박물관으로 옮긴 것 그 자체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죠. 그래서 요거하고 안 맞고, 재개발 현장에서 선사시대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으나 공사 진행상 학술조사를 생략했대요. 학술조사를 진행했다면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갈 텐데 그걸 생략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의미입니다. 아차산 고구려 산성 유적은 5세기 고구려 팽창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자, 보고서가 제출되었다라는 말은요,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됐겠죠. 역사가의 해석에 따라 이에 대한 어떤 주관이 개입됐겠죠. 그래서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의미. 한강변 재건축 현장에서 움집터가 발견되자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한 것 자체는 사실관계입니다. 의뢰한 것 자체는,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서 뭐라고 해석을 했다면 주관적 의미지만 이것 자체로는 일정한 그냥 사실로서의 사실관계를 나타낸다. 됐어요. 자, 2번 들어갈게요.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인류 생활에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사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는 자, 이걸 얘기하고 있죠. 자, 이때 말하는 사실. 자,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건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제 자, 이렇게 썼으면 자, 이거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니은번에 사실 이때 자, 이게 이제 기억반이 이거고 자, 니은번이 이거잖아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나아가 그 사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진실이 확인될 때 이때는 이제 주관이 개입된 거죠. 그래서 디귿번도 마찬가지로 주관적 의미의 역사를 얘기하더라. 정리해 볼게요. 자, 기억은 역사를 연구하는 재료인 사료라고 한다. 아니죠. 이 사자는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틀렸죠. 니은은 역사가의 주관적 견해가 개입된다. 너무 쉽죠. 자, 디귿은 해겔의 객관적 역사에 관한 것이다. 자, 해겔은 여러분들 주관적 역사를 강조했죠. 자, 해겔은 주관적 역사를 강조했고 객관적 역사를 강조한 건 누구예요? 랑케라 그랬죠. 랑케. 4번 제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좀 배합을 했죠. 자, 이 정도면 충분히 해설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3번, 4번 여러분들 그 1편의 내용인데 이건 제가 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고 해설과 연결시켜 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책을 좀 넘겨주시고 선사시대의 전개와 국가의 형성 부분 두 번째 테마에 대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자, 1번부터 이것도 이제 책에 다 나와 있긴 하는 건데 선사시대 유적지와 그곳에서 발견된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부산 동삼동이라든가 제주 한경 고산리, 양양 오산리. 그러니까 잘 보면 해안가와 관련 있습니다. 이거 신석기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의 상원 건모로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리. 자, 이거 구석기 유물 출토 지역 맞습니다. 서울 암사동, 그 다음에 유적, 암사동 유적, 봉산 지탐리. 여기서 이제 탄화된 조피가, 수수가 발견됐지, 이런 것들. 탄화된 좁쌀이. 그래서 이거 신석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니은, 디귿만 맞고 기억번은 신석기 시대 유적입니다. 이런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시험 직전에 좀 암기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 돼요. 자, 2번 구석기 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제 구석기 시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정리했던 내용들만 잘 기억을 해도 안 풀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농경과 목축을 통하여 식량을 생산했다. 농경과 목축은 언젠가요? 신석기라 그랬죠. 자, 농경 목축 시작된 거.
그래서 농경은 여러분들 조피수수라고 그랬죠. 반농사였다. 자, 구석기 시대 이제 계속 정리되고 있죠. 무리생활과 평등한 공동체. 맞는 얘기. 동굴에 살거나 막집 짓고 살았다. 맞는 얘기. 뗀석기. 맞는 얘기. 자, 이렇게 하나씩 정리가 돼가고 있죠.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3번.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거. 자, 신석기 물어보겠습니다. 피, 조 등과 같은 잡곡류를 재배하였다. 딩동댕. 맞죠? 대표적 유물로는 간석기는 맞지만 민무늬토기. 땡. 민무늬토기는 청동기 시대라고 그랬죠. 민무늬토기가 아니라 이름 민무늬토기라고 그러면 맞아요. 이름 민무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빗살무늬토기.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은요, 사만에서 공부하게 돼요. 철기 시대죠, 사만하면. 우세한 부족들은 선민사상, 내가 하늘의 신의 자손이다 이런 거. 선민사상을 가지고 주변의 약한 부족들에게 공납을 요구했다. 그래서 선민사상 여러분들 제가 단군 신화 설명에서 말씀드렸죠. 선민사상은 청동기 시대 이후. 그래서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믿는 거죠. 이런 겁니다. 넘어갈게요. 4번. 농경생활이 시작될 무렵의 사회현상에 해당하는 것. 자, 농경생활이 여러분들 시작됐다라는 건 지금 벼농사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냥 농경생활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신석기 시대를 물어보는 거죠. 자, 신석기 시대를 물어본다 이게. 그럼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석기 시대에 대한 내용을 유추하시면 돼요. 의복과 그늘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정확히 맞죠? 자, 뭔가요? 바로 가락바퀴하고 뼈바늘을 얘기합니다. 가락바퀴하고 뼈바늘.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다 청동기 이후를 얘기합니다. 청동기 이후. 자, 5번.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비교한 것 중 틀린 거. 자, 그래서 왼쪽에 신석기 시대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청동기 시대가 나와 있네요. 자, 신석기 시대 강가에 살았고 구릉 산간 지역, 평등사회, 선민사상대도 농기구로 석기 사용, 농기구로 청동기 사용. 청동기 시대에 농기구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청동 농기구 없다 그랬죠. 청동 농기구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반달돌칼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달돌칼이 청동기 아니라 그랬잖아요. 석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풀려요. 반달돌칼 생긴 모양.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거 그려드렸었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괜히 그린 게 아닙니다. 석기예요, 석기. 돌칼. 그래요. 자, 6번. 다음 내용과 관련이 가장 깊은 유물.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출토되었다. 탄화된 좁쌀. 그 다음에 움집. 그러면 이건 신석기 시대 얘기하는 거겠죠. 신석기 시대. 자, 보겠습니다. 뗀석기 땡, 골각기 땡, 주먹토끼 땡, 다 구석기 시대죠. 빗살무늬토기 신석기 시대. 굉장히 쉽게 나오죠. 제대로 정리만 되면 거저 먹는 거예요. 그냥 문제는. 7번. 다음 중 신석기의 특징이 아닌 것. 자, 신석기 시대 특징이 아닌 것.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은 구석기이다. 틀렸죠.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 민족의 기틀이 언제 형성이 됐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 민족의 기틀의 형성은 바로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청동기 시대에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청동기 시대에 바로 우리 민족의 기틀이 형성됐다. 왜? 구석기 시대는요. 굉장히 추웠어요. 빙하기 이런 것들. 그래서 다 얼어 있었다 그랬죠. 대륙들이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뜨내기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조상인지 아닌지 몰라요. 네, 신석기 시대 거치면서 이제 지금의 한반도 형세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됐잖아요. 고조선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세 개 읽어보시고요. 8번 넘어갑니다.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구석기 시대의 요리용 도구로는 밀개와 글개 맞죠? 구석기 시대 산업용 도구로는 찌개, 찌르개, 짱돌, 주먹도끼. 신석기 시대의 시족사회는 혈연을 바탕으로 하였다. 맞는 얘기인가요? 맞죠? 신석기 시대는 혈연을 바탕으로 시족사회가 형성이 됐고요. 족회원을 통해서 부족사회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부족장이 있진 않았다. 부족장이라는 행여나 명칭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누구를 지배하고 이런 관계는 아니었다. 평등사회였다. 신석기 시대에는 앞선 시기의 토기가 발견되었다. 이름 민문이 토기라든가, 그죠? 눌러찍기 문토기 뭐 이런 것들. 정답은 모두 옳다. 4번. 자, 9번에 청동기 시대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청동기인의 식생활은 주로 수렵에 의존하였고 벼농사는 짓지 않았다.
틀렸죠? 여러분들 벼농사가 언제 최초에 시작이 되나요? 벼농사의 시작은 신석시대가 아니라 벼농사의 조작? 이런 말은 없죠. 자, 벼농사의 시작은 바로 청동기 좀 후반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후기 청동기. 어쨌든 청동기 시대입니다. 틀렸고, 청동기의 주된 활동 무대는 농업경지로서 강가의 해변에 위치했다가 아니라 구릉이나 산간이라 그랬잖아요. 구릉이나 산간, 언덕백이라든가 이런 데, 배사리 수치라. 청동기 문화는 숭화강과 요하요기로부터 한반도에 걸쳐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맞습니다. 비파형 동검 단유 조문경은 뭐냐면요. 단유 조문경은 여러분들 거친무늬 거울을 얘기합니다. 거친무늬 거울. 우리 공부했었죠. 대체로 한반도 남부가 아니라 방금 뭐라 그랬어요? 한반도 전역이라 그랬잖아요. 틀렸죠? 자, 넘어가 볼게요. 계속해서. 자, 10번은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해설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A층에서는 돌보습, 돌갱이 등. 자, 야가 또 부러졌네요. 자, A층에서는 돌보습, 돌갱이 등 석기류와 빗살무늬 토기. 그러면 신석기고요.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자, B층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B층에서는 기둥구멍이 있는 장방형의 주거에서 반달돌칼 민무늬 토기.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C층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C층은 뭐 보나마나 철기겠죠? 철기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정리하세요. 이 정도면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청동기 시대와 관계된 것만으로 묶인 것. 반달돌칼 맞죠? 정착생활과 농경생활 시작된 건 신석기 시대. 시체를 가족무덤. 자, 여러분들 가족 공동무덤 기억나세요? 공부 열심히 하신 분 지난 시간에 가족 공동무덤은 어디 있던 풍습이에요? 골장제라고도 하는데 여기 이제 옥저에 있었던 거죠. 민며느리지하고 함께. 그래서 민며느리지와 함께 우리가 옥저에서 공부한 거예요. 옥저. 옥저는요 철기 시대라 그랬죠. 초기 철기 시대. 그럼 맞는 건 기억하고 일단 맞았고 D가 틀렸고. 세력이 강한 자가 주변의 약소 부작을 통합하고 공납을 요구하였다. 공납이 뭐예요? 특산물. 이렇게 이제 특산물을 징수해가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과 그 다음에 리을은 맞고 나머지 니은 디귿은 틀렸죠. 자, 12번.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거지 합쳐갖고 말을 하네요. 청동기가 의기화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청동기가 의식용 도구로 전락하죠. 초기 철기 시대. 그래서 철기 시대 들어가면은 이 청동기는 의기화된다. 맞는 얘기. 자, 계속 봅니다. 세영동검, 잔무늬 거울 등이 제작되었다. 맞는 얘기. 철기 시대. 돌도끼, 홈자기, 반달돌칼 등 간섭기가 다수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그래서 자, 여기 1번은 철기, 그 다음에 자, 2번은 청동기. 중국과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한반도 남단에까지 한자가 사용되었다. 한자 사용된 건 여기 철기. 그 다음에 뭐 명도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화폐가 발견돼요. 오수전이라든가 반랑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화폐 발견되는 것도 이것도 철기. 자, 화폐가 발견된 거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화폐를 제조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주조한 화폐가 아니라 중국의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 이거예요. 교역은 했다 이거예요. 교역은 했다는 거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화폐를 주조했다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덧무늬 토기, 이름민무늬 토기. 자, 민무늬 토기는 여러분들 청동기가 맞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이른이 붙으면 이거 어디예요? 이름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이름 민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라고 했죠, 신석기. 다 정리한 거예요. 정리했어요. 자, 13번. 사만사회에 존재했던 소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 자, 소도하면 나올 게 뻔합니다. 소도는 이제 천군이, 다시 말하면 제사장, 종교 지도자가 다스리던 신성지역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벌써 종교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가 다스리는 지역에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다는 건 이건 재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재정이 분리가 되었다 이거예요. 자, 이거 뭐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고조선의 단군 왕검이라는 명칭에서 볼 때 단군 왕검은
재정이 일치됐음을 알려주잖아요. 고조선은. 자, 이거 고조선과 이렇게 구별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만사회는 재정 일치사회였다. 땡. 나머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14번 철기시대 이후의 모습으로 맞는 것. 가벼운 무기 제작으로 정복사를 활발해졌다. 맞는 얘기. 계급의 분화와 빈부격차는 이미 청동시대부터 나타났고요. 청동김이 철기를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철기시대고. 철제갱이, 철제농기구, 당연히 철기시대. 세형동검, 그렇죠. 자, 계속 설명드립니다. 비파형 동검이라 그러면 청동기 시대고요. 거친 무늬 거울과 그 다음에 세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이라 그러면 이거 철기예요. 몇 번 강조했어요? 몇 번, 한 3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죠? 자, 거의 끝나가죠. 자, 15번 볼게요. 철기의 사용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있었던 사실을 입증해주는 유물이 아닌 것. 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붓, 오수전, 반량전, 거친무늬 거울은 방금 여기서 설명드린 겁니다. 어디 갔죠? 여기서 붓은 빼놓고 설명드렸는데 방금 본 겁니다. 거친무늬 거울은 아니죠. 이게 왜 나오나요?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와요? 청동시대 유물이. 자, 요거 그래서 틀렸고. 자, 붓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 역사를 이제 우리 한나라의 어떤 그 역사를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러면 선사시대는 뭐냐면요. 문자, 이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기록 여부예요. 그럼 기록은 뭘로 할까요? 문자로 하겠죠. 문자 사용 여부예요. 문자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럼 선사시대는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선사시대 생활은 뭘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이들이 있었던 유적이라든가 이들이 있었던 유적지라든가 유물이라든가 그죠? 그렇잖아요. 조개 껍데기가 굉장히 수북하게 쌓여있는데 들춰봤더니 시체가 있더라. 아, 조개 껍데기 무덤으로 썼구나.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서 이제 이들의 생활상을 유출하거든요. 역사시대는 이제 기록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이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요거에 대해 좀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우리 세계사적으로 볼 때는요. 세계사적으로 볼 때는 청동기 시대부터 역사시대로 봐요. 청동기 시대부터 역사시대로 봐요. 그럼 우리나라도 청동기 시대부터 역사시대인가요?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방금 얘기한 게 붓 나왔죠. 붓을 어디 썼을까요? 붓을 뭐 이렇게 어디 간지럽히고 이런 데 쓴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붓이라면 글씨를 썼겠죠. 문자를. 붓이 우리나라에서는 철기시대 붓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중국과 교역을 했다는 증거로 지금 철기시대 붓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시대는 철기시대부터입니다. 이 붓으로 문자를 썼겠죠. 그렇잖아요.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붓 나오잖아요. 한자 사용했다고. 자, 16번.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요동반도에서 한반도에 거쳐 있음을 알게 해주는 유물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여러분들 이 요동반도에서 한반도에 걸쳐 있는 이 증거를 자, 이제 모두 골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까지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림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에 유물들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거친무늬 거울과 그 다음에 이제 북방식 고인돌. 그 다음에요, 이제 미송리식 토기, 이런 것들. 이런 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일치해요. 이 출토 지역이, 자, 이게 출토 지역이, 자,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일치하더라 이거예요. 세력 범위에서 출토되더라.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조개 껍데기 가면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조개 껍데기를 되게 많이 활용합니다. 신석시대 특히 조개 껍데기를 주로는 이제 뭐 주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요 장식품 같은 것들 있죠.
이런 어떤 제사용 도구라든가 의식용 도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주술, 이런 목걸이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술이란 말이 신석기 시대 주술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보시면요. 자, 신석기 시대 여러분들 종교가 발생하죠. 이미. 자, 신석기 시대에 바로 종교가 발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몇 개가 아니라 제가 은연중에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하나가 바로 무당이나 그 무당의 주술을 믿는 샤머니즘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무당이나 그 무당의 주술을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동물과 이제 자기의 어떤 부족을 연결시키는 그걸 토테미즘이라 그래요. 토테미즘. 동물 이제 동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연 만물에 정령이 들어있다. 정령신앙. 이거 애니미즘이라 그래요. 애니미즘. 자, 정령신앙. 그 다음에 기타 뭐 영혼 숭배라든가 영혼 불멸 사상. 그 다음에 뭐 조상 숭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이미 종교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머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다 끝나면 더 이상 우리가 여길 공부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잘 해두세요. 청동시대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우리가 단군신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곰과 호랑이가 얘기 나오면서 이 곰 부족, 호랑이 부족 이런 얘기하면서 토테미즘이 반영돼 있다 얘기했었죠. 이걸 얘기한 겁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문제는 대체적으로 다 풀어봤는데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 크게 나눠서 여기 잠깐 지우고 최종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이게 헷갈려 버리면은 나중에 뒤에 들어가서 고구려 백제 신라 공부해도 말짱 꽝입니다. 그냥 앞에 또 헷갈리니까. 그래서 확실히 정리하고 나중에 좀 잊어버리더라도 지금 확실하게 정리하고 기억력을 나중에 좀 재생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세요.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공부할 때는 항상 이 시대의 유물이 뭔지, 그 다음에 유적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이 시대의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사회상, 그 다음에 이 시대의 풍습,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철기 시대 들어가면 반드시 여러분들 부여와 고구려, 옥저, 동해, 그 다음에 사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치제도라든가 아니면은요 경제생활이라든가 아니면요 제천행사라든가 아니면요 생활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 3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이제 지도 대충 그려보고요. 여기 밑에 고구려가 있잖아요. 고구려가 이제 이 국내성으로 이제 수도로 옮겨서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고구려 위에 부여는 멸망하고요. 옥저동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한, 진안, 변안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마한에서 이제 처음에 목지국에서 영도자가 백제국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궁극적으로 백제라는 국가가 나옵니다. 자, 진안에서는요 여기는 사로 육천이 있었는데 사로국이 이제 신라가 되고요. 여기 변안에 구야국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가야가 됩니다. 가야가 돼요. 그래서 이 가야는 이제 백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야 영역이 이렇게 있다면 자 백제하고 이제 신라한테 낑겨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는 멸망하고 고대 국가 또는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넘어가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짧고 굵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